핵심만 정확하고 빠르게 간결하게 갑니다.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지폐 그리고 애국가 그리고 무궁화, 쉽게 말해 한 국가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화폐, 국가, 국화 이 세 가지를 두고 한일을 비교하는 일본 칼럼이 실렸죠. 현재 일본에서 뒤집어진 상황이라네요. 이 칼럼을 실은 남성은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계 남성인 무기킴이라는 기업가입니다. 투데이 퀴즈로 알려진 짐 로저스와 단독 인터뷰를 할 정도의 위치, 그 외 일본의 거의 모든 유명인들과도 인터뷰를 진행할 만큼의 위치, 기업 컨설팅 전문가이자 주식 투자 펀드 및 칼럼가이며 MBA 취득은 기본이고 4개국어 가능. 그가 출간한 책들은 70만 부 이상이 판매돼서 일본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유명한 위치에 서 있는 남성입니다. 특히나 그의 한국인 아버지는 됐고 빠르게 가자, 남의 집 가정사까지 알 필요 없다. 더불어 중요 행사 때 한복을 입은 사진과 송혜 선생님 옆에서 사진 찍은 걸 일본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 자랑을 하기도 하므로 사격 중지, 아군 같다, 이상 끝. 현재 그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출간한 책이 지금 일본에서 여행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와 있는데 책 속의 이 세 가지에 관한 내용을 이번에 칼럼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제목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 저자에게 불같은 댓글들을 남기고 있어요. 제목은 한국과 일본의 화폐, 국가, 국화로 알아본 두 국가의 놀라운 근본적 차이라는 제목입니다. 국가의 세 가지 상징성을 비교하면서 일본은 지금 당장 의식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죠. 그는 한국과 일본의 국가부터 분석을 합니다. 한국에는 애국가가 있고 일본에는 기미가요가 있는데 기미가요는 아시다시피 일왕의 시대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천황의 통치가 계속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며 기미가요라는 제목은 즉 일왕의 시대로 번역되며 일왕의 치세는 천년 만년 영원히 갈 것이고 이건 후지산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이고 작은 자갈들이 뭉쳐서 큰 바위가 되도록 그리고 그 바위의 이끼가 무성해질 때까지 일왕이 관리하겠다는 뜻이고 즉 이것은 일본은 높은 주체에게 끌려가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반면에 애국가 같은 경우는 기미가요의 천황 같은 상징적인 인물이 등장하지 않으며 존재하지도 않는다. 애국가는 우리 민족의 나라를 영원히 지켜주세요 라는 의미로서 국민들이 곧 주인공이고 주인이라는 깊은 뜻이 담긴 국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류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라는 이 가사는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직후여서인지 아니면 20세기 초기 국권을 빼앗긴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일본처럼 상징적인 지도자가 아닌 민족 전체와 국가 전체를 중요시하는 요소가 들어있다고 말하죠. 일본인들은 정부 측의 정책이나 행동에 큰 관심이 없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나 한국인들은 정부 측의 정책이나 행동에 관심이 매우 많고 순응보다는 옳고 그름의 표현 의사를 확실히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를 아마도 표현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만약 통일이 된다면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전통 민요인 아리랑을 국가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아리랑 가사 중에 나를 버리고라는 부분을 나라를 버리고라고 바꾸면 더 깊이 와닿을 것 같다고 그는 전합니다. 그건 좀 어려운데요. 가사를 바꾸는 건 어렵지 않은데 아리랑은 중국 전통 민요라는 대륙의 생각을 바꾸는 게 어려워요. 또한 그는 한국을 상징하는 꽃은 무궁화이고 일본을 상징하는 꽃은 벚꽃과 국화인데 역시나 국화는 친숙한 천황가의 상징이라고 말을 해요. 이에 비해서 무궁화는 한결같은 마음과 끈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언제까지나 피어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민중의 불굴의 저항을 상징하기도 하는 꽃이라고 그는 전하네요. 그래서 일본의 국화도 천황 중심으로 상징이 되어지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무궁화는 타국의 침략에 스스로 나서는 이름 없는 무수한 위병 및 독립운동가들을 떠올리게 해서 여기서도 의미가 대조적이라고 그는 말을 해요. 그리고 각국의 위인들이 들어가 있는 지폐를 비교해보자면 일본 지폐는 현행 지폐와 더불어 2024년부터 나오는 새로운 지폐, 특히나 고액권에 인쇄되는 인물들은 메이지 유신 무렵에 근대화에 큰 공적이 있던 인물들이 들어가 있고 이들은 모두 무사 출신들이나 한국은 지폐에 근대인이 등장하지 않으며 근대화의 실패에 식민지화된 것이 아픔이므로 그러므로 좋은 추억이 없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국 만원짜리에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 1000원과 5000원은 조선왕조의 2대 유학자가 들어가 있다고 전하죠. 1000원권 초상화로 되어 있는 퇴계 이황은 일본 주작에 큰 영향을 미친 분이며 5000원권 율곡이인은 한국 유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인물이고 5만원에는 율곡이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의 초상화가 있는데 그들이 살던 그 당시 부모와 자녀가 함께 500년 뒤에 한국 전역에서 유통되는 지폐의 얼굴이 되리라고는 본인들은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본 지폐에는 무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소 무거워 보이나 한국 지폐에는 보통 학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깊은 깨달음의 가치를 느끼기에는 한국 지폐가 더 좋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폐 인물 선정에 못마땅한 의견들도 현재 많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일본처럼 현찰 동전을 쓰는 아날로그화를 원하시는 게 아니면 간결하게 그냥 넘어갑시다.
또한 그는 일본이 가장 역사상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근대화의 성공에 공헌한 사람들이며 아픈 근대화를 겪은 한국은 근대 이후에 국민을 통합할 정치적 리더를 정하기 어려웠으므로 5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대유학자들을 선정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집회에는 꼭 초상화가 들어가야 하느냐라는 점이며 자연물이나 천연기념물 또는 한국을 상징하는 독도 같은 디자인을 넣어도 되지 않느냐 하실 텐데 그 이유는 위조 변조를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고액권일수록 특히나 반드시 인물 초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앞면에 독도가 들어갔다 칩시다. 독도의 생김새를 정확히 머릿속에 각인하고 다니는 일반인은 거의 없죠. 그래서 지폐 속의 독도 모양이나 돌의 모양들을 비슷하게 흉내내서 찍어내도 이게 진짜 화폐인지 가짜 화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 받고 맨날 그 자리에서 돌멩이 세고 자빠져 있을래? 그런데 인물 도안 같은 경우는 약간만 다르게 그려져도 인물 자체가 풍기는 이미지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변조 여부가 어려운 것이죠. 세종대왕님 코 옆에 검은 점이 하나 생기면 단박에 알아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으며 그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국가적 상징들을 비교했을 때 일본 통합의 상징은 결국은 개인 지도자인 천황임을 알 수 있으며 한국은 개인이 아닌 국민 자체가 국가의 주체이고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주인인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보다는 선거 시기에 지역 분열 갈등과 대립이 높은 편이며 여기에 세대 갈등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한국은 현재 국민 통합의 상징적 리더가 없으며 문제는 앞으로 통일을 생각해 봤을 때이며 군자가 없으니 문제는 뿌리가 깊고 베트남의 호치민이나 중국의 마오쩌둥,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우리가 알기 쉬운 인물들처럼 그 누구든 찾아내야 하는데 국민 통합의 상징이 없으니 국가 정체성을 모색할 때 필연적으로 오래전부터 전통문화 아니면 유교의 상징 아니면 일본의 압박을 받았을 때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런 이유로 김구 선생님, 이순신 장군 같은 위인분을 한국의 새 지폐 인물로 정한다 생각해 본다면 필연적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의 저격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으로서는 또 이런 상황을 보며 한국과 계속 벽을 쌓을 것이다 라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면서 그는 칼럼을 마치네요. 한 국가의 상징성 중에는 국가, 국화, 화폐가 있습니다. 상징성은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겠죠. 저도 귀한 산삼 즉 산에서만 자라는 산양삼을 가족 및 지인들이 가끔 챙겨주면 꿀에 찍어서 먹고 하는데 이게 일반 스틱 제품들 100개를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산의 기운을 같이 씹어 먹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씹어서 본래 그 산삼 자체의 기운을 느끼는 것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참 묘한 게 뭐냐면 보통 완제품을 받고 날 때는 감흥과 감동이 좀 덜한데 날것의 생생한 산삼을 깨끗한 이끼 속에서 꺼내서 씹을 때 벌써 냄새에서부터 건강함이 느껴지며 선물 주신 분들이 더 한동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이 자체가 그냥 하나의 산의 기운이라서 그래요. 귀한 산삼의 기운을 아랫목으로 사용하고 30년의 정성을 이불로 사용하니 이곳이 천국이로세 무병장수이로다. 장수 돌침대 사장님도 별이 5개라며 뒤집어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니 왜 180만 개가 나갔는지 알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산삼, 홍삼 스틱이 집에 있어요. 그러나 스틱은 거둘 뿐 이 자체에 온전한 생산양삼을 꼭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7월 10일까지는 잎사귀와 줄기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물을 받게 되면 게임 끝입니다. 잎사귀와 줄기가 달려있을 때는 전부 다 먹는 것이고 유튜브 및 SNS 최초로 소개를 드리는 것 같고 나는 배간면 봉인산 기운을 모조리 다 씹어먹고 싶다라는 선생님들께서는 설명란 및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공구에 참여하시면 되겠고 공구 날짜는 수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서 정확히 확답은 못 드리겠고 일단은 손이 빠르신 선생님들이 챙겨 가실 듯 합니다. 산양삼은 공구 자체를 잘 하지 않는데 구독자분들을 위해 노력한 제 마음도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